안녕하세요. 흐름도 저 뒤에 보시면 2부 순서 18쪽 표시죠. 18쪽.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면 제2편에서는 물권법 배우고 있어요. 물권법 1장 총칙에서 다룬 부분은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 다룬 부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변동 원인과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물권 변동 원인과 등기 여부 이것은 즉 뭘 물어봤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 이렇게 즉 뭔 얘기냐면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셨지? 그럼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면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냐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다. 경매는 등기요 분료 그럼 언제 일어나? 그런 생각 해줘 좀. 대금 완납시. 그러면 공용징수로 인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되지? 그럼 언제 일어나 물권 변동은?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세세하게 가서 혼자 하실 때 공부를 해. 그러니까 공용징수 수용에는 다 같이 재결 수용, 협의 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 수용은 협의에서 정해진 때, 재결 수용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결정된 때 이렇게 그런 걸 기억하시라고 따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2번은 뭘 배웠냐면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으로 물권의 공통적 효력으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모든 물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상대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물권이 침해되면 침해 제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반환 청구도 있었고 또 제거 청구 또 예방 청구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억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디 배울 차례냐면 모든 물권의 기본이 되는 2장 점유권. 그러면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 점유권에서는 점유권의 변동 원인에는 물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점유권의 변동 시기를 주로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장에서 다룰 건 첫째 점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점유권이 있어. 사실상 지배하면. 근데 18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만 공부하는 거니까 맨 좌측 위에 봐. 보충결의 18페이지. 자, 그럼 이런 거야 이게. 땅은 갑의 땅이고 갑이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지. 그때 건물 부지 점유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가. 우리 그거 공부하는. 내가 아까 금방 물건을 훔쳐온 도둑녀도 도둑녀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지?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런 거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시험에 실제로 맞는 것을 갖고 연구하자는 것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는 을, 토지 소유자는 갑. 근데 이 토지의 점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가 그거 외우고 가자는 거지. 그래서 1번 양가로 1번 그것만 외우면 합격이요 그냥. 자 읽어봐요. 건물 부지의 점유자 시작.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 외워주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째서 이것을 공부하느냐면 지금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을이 무단으로.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갑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 내놓으셔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갑은 토지 소유자이지만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워요.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갑이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토지 내놓았지. 토지 내놓았더니 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가서 을이 포크레인 들고 철거할 수? 철거하면 도둑녀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건물은 을의 것이니까 반환해줘서도 갑은 손 못 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갑은 을에게 가서 건물 철거하셔 해야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1번 이해하셨고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내놓으셔 하는 거예요. 2번. 자, 점유권이 있냐 없냐 살펴봤어요. 2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점유권의 변동 원인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겠지만 점유권의 취득의 모습은 자, 안 써도 돼. 점유권의 취득 원인도 있을 것이고 취득 모습도 있을 텐데 취득 원인은 다 같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있어. 그냥 어디서나 다. 그 다음에 취득의 모습에는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승계 취득 시기를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매매로 인해서 점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를 특정 승계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포괄 승계라고. 이제 자, 뭔 얘기냐면 지금 을이 이 땅을 임차해서 임차인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어.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이 점유하다가 여기서 임차인 사망하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이 임차권도 승계하지만 점유권도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걸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죽은 사람을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을 그냥 상속인이라고 불러.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따라서 포괄적으로 승계해.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우리는 여기서 배웠지.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상속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언제 승계하겠어 물권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여러분 등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언제 점유권을 승계하냐고. 이런 거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따라서 사망시 알아야 몰라도 그런 거 물어봐 시험에. 그래서 자, 양가로 2번에 점유권의 승계 취득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제목을 잘 봐. 시험 나오는 거. 승계 취득 시기는 자, 여기 봐. 그러면 이 갑이 지금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인데 요 을이 매매했단 말이야. 매매. 그럼 매매를 통해서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점유권의 취득 시기를 공부하는데 매매로 인한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매도인이 넘겨주면 점유권을 승계하겠지. 근데 넘겨준 날이 언제인지 애매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매매를 통한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따라서 이전 등기 시. 토지를 이전 등기해주면 그 무렵에 승계한 것으로 인정해버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매매를 시작.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는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이용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 소유권 취득 시기를 배우고 있어. 점유권 취득 시기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매매를 통한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보존 등기시, 이전 등기시? 이전 등기. 근데 그게까지 우리 시험이야. 근데 자, 우리 여기 봐.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해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안고 을에게 팔아서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 원래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 등기 안고 팔아서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은 취득했지 지금.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그걸 물어봐.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무렵에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쳐. 이전 등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거기는 뭘 물어보냐면 점유권에 뭘 물어봤어? 맨 끝에 취득 시기 이걸 물어봤다는 것이야. 자, 그다음에 승계 취득 시기는 자, 동그라미 2번을 봐. 점유권 상속인의 점유권의 승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 거기다가 빨간 것으로 몰라도 동그라미 쳐. 1월 달에 안 오셨어도 이것만 알면 그냥 합격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알아야 돼, 몰라도. 그 상식 배운다고 여기서 그냥. 근데 그것이 어려워? 참나. 아니 매매를 통해서 점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나 그랬더니 잘 모르면 따라서 인도해 주었을 때 인도해 주면 점유권 승계해. 근데 인도해 준 날짜를 잘 안다고 모른다고. 몰랐을 때는 언제? 이전 등기시.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 보존 등기가 뭔지 이전 등기가 뭔지 나도 모르고 오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 권리 이전해 주는 걸 이전 등기라고 그래. 보존 등기는 이전해 주지 않고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두 개 구별하라고. 그리고 이걸 보시고 바로 집에 가서 기억이 안 나면 판례집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 바로. 그리고 확인해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 여기서 지금 원인 모습에서 승계 취득 시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의 효과인데, 이 갑이 임차인이라고 봐.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지금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사망해서 상속인 을 다시가 점유권을 승계하면 상속은 전 점유자의 점유와 같아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상속은 같아야 되니까 상속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빼버리고 자기 점유만 우겨서는 안 돼. 같은 점유니까 아버지와 점유와. 알아들어? 그래서 자 3번에 점유자의 무슨 승계인은 점유권의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면 매수인이야.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자 여기 봐. 수험생 여러분. 지금 갑의 토지를 을이 여기서 매수했어.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했다고. 매수해서 이 토지를 점유한다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특정물의 점유권을 승계하는 을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 그러면 갑이 여기서부터 요 기간까지 10년간 점유해왔고 을이 여기서 또 점유를 할 텐데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 안 해도 돼. 빼버리고 자기 점유만 분리해서 우길 수도 있어.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하려면 더하고 싶으면 더할 수 있어. 근데 상속인은 아버지의 점유를 항상 더해야 되겠어? 자기 점유만 분리해야 되겠어? 그 차이라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우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속인은 아버지의 점유와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상속인은 분리할 수 없다. 그 차이. 그러니까 상속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하기만 해야지 분리할 수는 없어. 근데 특정 승계인은 따라서 특정 승계인은 알아서 하면 돼. 더하고 싶으면 더하고 빼려면 빼고. 그 차이라. 자, 읽어본다. 양가로 3번에 점유 승계의 효과에 동그라미 1번에 점유의 특정 승계인은
점유의 분리와 병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의 누구 승계인? 그러니까 거기다가 3번에 1번에 이제 존다는 사람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을 구별해야지.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에 비하여 포괄 승계인은 점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이 상속을 받았어. 임차인이 여기서 사망을 해서 임차인이 여기서 사망하자 이 을 다시가 상속인이 된 거라고. 그럼 임차인이 전 점유자의 점을 상속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점유만 분리할 수는 없는데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 새로운 권원 이렇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고 봐. 알아들었음? 상속은 새로운 원인이요 아니요? 아니야. 근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때는 자기 점유만 분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게 구별해 줘야 돼. 야 상속인은 분리 안 된다면서. 상속으로 인해서는 분리 안 된다니까. 근데 상속이요 새로운 원인이 생겼어.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이유로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셨음? 그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여기 하는 게. 여러분 책 읽어봐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써 있어. 책은 논리적으로 쓰면 그거 읽고 학원 안 나올까 봐서 복잡하게 써낸다고 하잖아요. 학원 안 나올까 봐서.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그 에듀윌이나 이런 데서 선 사람 다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데 학원 찾아서 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여기서 이제 점유권의 유무인데 이렇게 간접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뭘 배웠냐면 간접 점유자와 그다음에 글자로 읽어 점유 보조자가 있는데 글자로 읽으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아니야. 간접 점유자는 뒤에 점유자라는 말이 붙어 있지? 이 사람은 점유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갑이 이 소유자가 누구에게 건물을 빌려주면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 그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갑이 우리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어쨌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요. 그렇게 알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운전기사나 은행 직원이야. 운전기사나 점원 이렇게 점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점유 보조자도 누구를 위해서? 은행 직원도 돈 빼앗아가면 총 들고 와서 돈 내놔 그러면 빼앗아가면 뺏겼다가 바로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확 업어치기로 잡아 빼앗아 와야지. 은행 직원도 그것을 자 읽어본다. 점유 보조자도 은행을 위해서 자력 구제권은 인정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점유 보조자는 안 나와 지금. 점유권에서 많이 나와야 두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세세하게 다 내겠냐고. 근데 이제 어디서 강의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 정도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못 믿잖아. 자꾸 의처증이 있어서 못 믿어.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안에 떨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포기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러면 본고사도 잘 맞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것이 점유권의 유무에 대해서 배운 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험이 여기서 나와. 점유권의 효력.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왼쪽에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의 효력. 효력에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 미쳐. 그럼 우리는 추정한다. 여기다 밑줄 그어줘. 양가로 5번에 추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권리 취득 사실은 권리 취득 사실은 추정돼. 여러분들 무효가 돼버리면 권리 취득 못하지. 그러니까 무효 사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권리 취득에 필요한 사실들은 다 추정이 돼버려 민법에서. 그래서 취득시 올려거든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권리 취득 사실이니까 추정돼 버린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자 이제 양갈 5번에 점유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그 추정력의 범위에 양갈 5번에다가 메모 오셔. 양갈 5번에다가 메모. 그래서 오른쪽에 추정력의 범위 이렇게 메모해 놓고 뭐라고 쓰냐면 6개의 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써버려. 6개의 점유는 몇 개의 점유는 6개의 점유는 추정된다. 그래서 6개의 점유가 뭔 얘기냐면 지금 다 권리 취득을 위한 그런 사실들은 추정된다 그런 뜻인데 그 6개의 점유가 거기 있어. 첫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로 자 여기 봐. 이 토지를 갑의 땅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로 하게 되면 땅을 매수해서 점유하면 을은 땅을 사서 이제 점유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을이 아,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구나는 의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갖지. 이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기가 소유주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하는 점유라고 해서 다 같이 자주점유. 그러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을이 소유자라는 의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그래서 타인이 소유주다라고 전제하고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해. 그래서 일단 점유로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주점유였는지 타주점유였는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잘 모르겠다는 거야. 원인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 밑줄을 그죠. 소유의 의사로 여기다 밑줄을 그 위로 쭉 빼고 자주점유 이렇게. 무슨 점유? 메모하시라고 이렇게. 자, 6개 점유 중에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고 써놨지. 자주점유로. 그 다음에 2번 선이 동그라미 있죠. 선이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이렇게 쓰라고. 선이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 다음에 평온이다 그 말은 폭력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냥 읽어버려. 다시 평온, 폭력. 그 다음에 공공연한 이것은 비밀리다 이거 배비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로 비밀리에 공공연하게 그 다음에 악의점유요 선의점유요 선의로 점유한 거죠. 선의는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봐. 임대. 갑이 토지를 임대해 주고 5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5년 동안. 근데 사정이 변했어. 그럼 1년 후에 5년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갑이 1년 후에 토지 내놔? 그러면 버텨야 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선의점유라고 그래.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본권. 근데 본권이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 을은. 임차권이 본권이지. 근데 이와 같이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버틸 권리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잘못 판단한 사람을 선의점유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러면 선의점유는 사실은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본권이 있다고 믿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자 선의점유 외워버려. 자평공. 선의점유까지는 추정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기억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여기서부터 선의점유자는 언제 악의점유자로 변하느냐 이런 거 물어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요. 소재기시부터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되면 패소한 때 제기한 때 제기 시부터 그래서 제자 동그라미 쳐놓고 악 동그라미 쳐놓고 간주 여기까지. 그래서 선의점유자라도 소제기 시 악의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간주한다. 본다나 간주한다나 같아. 외워버려. 제약이 본다. 이렇게 외워야 돼. 제약이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를 무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 무과실 점유는 밑에 자 니은번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여기 봐. 갑이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점유했고 그 다음에 을이 또 병에게 팔아서 여기서 병이 매수해서 점유했을 때 이 병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음 없음? 있어. 이렇게 특정 승계인은. 그러면 여기서 점유는 10년 여기서 점유는 10년 그럼 병은 전 점유자의 점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때에 전 점유자 앞에 있는 전의 점유자와 후에 있는 점유자가 다를 때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르든 같든 점유를 승계한 것이 증명이 되면 점유는 도중에 끊긴 거라고 계속 해온 것이라고.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동그라미 2번 점유 계속의 추정이다. 개자에다 동그라미 쳐.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 같아야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포인트만 외워야 돼. 점유 계속의 추정은 같아야 달라도 계속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바로 취득수에서 써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점유의 점유는 점유자의 점유는 끊긴 거요. 계속 해온 거요. 계속 해온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임야에 갑이 소유하는 임야에 요만큼 임야가 있는 여기다가 을이 개간을 했어. 개간. 근데 갑이 도급계약에서 개간했는데 개간비가 2천만 원 나왔다고. 포크레인 투자해서 사람들 인부 써서 밥 사주고 짜장면 시켜서 해준 거 2천만 원. 그러면 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개간비 2천만 원 안 주면 여기다가 철조망 쳐놓고 접근 금지 유치권 주장해야지. 다시 한번 비용은 유치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봐 적법 보유 추정. 그래서 3번 권리의 적법 보유 추정이 적자에다 동그라미 쳐. 적.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위법하게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점유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추정력의 범위로 외워버려.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외워줘야 돼. 근데 이 적법 보유 추정은 우리 지난주에 물권 변동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가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이고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지. 그래서 점유로 공시되는 그런 물권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로 공시되는 그런 물권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다고. 그러면 양 당사자가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판사는 등기 명의인 편 들어야 돼. 점유자 편 들어야 돼. 이것은 등기로 공시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점유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해, 점유로 공시해. 그래서 유치권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어? 그러면 부동산 유치권에는 결론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 되지. 등기로 공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실이야. 그래서 자,
점유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그 추정력의 범위 에어버려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여기서 에어버려 선의는 제약이다.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에 같아야 달라도 적법 보유 추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추정력의 범위. 다시 한번 선의는 제약이 본다. 계속은 달라도. 그래서 몇 개 탁탁 외워놔버려. 그리고 그럼 문제가 쫙 풀려. 문제가. 자, 이게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고, 여기 아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또 물어보는 게 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복잡해 이게. 그래서 밑에 보면 양가로 6번 봤더니 점유에는 요게 외우는 게 일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참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더러워 요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권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빼버리면 공부할 게 없어 별로. 근데 그런 거 외우는 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자고.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점인지 오른쪽에는 무슨 점인지 그걸 구별해 줘야 돼 먼저. 그래서 자, 이 을의 점유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잘 모르면 자주점유로 뭐 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구별은 우리는 점유자의 생각에 의해서 구별해. 점유를 하게 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구별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에 의해서 구별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판단 기준은 동그라미 쳐 객관적 사정.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인의 점유는 자여타. 자, 오른쪽에 에어바 임차인, 지상권자 등의 점유는 타주 점유지. 그러면 우리는 판례가 동산 물건을 훔쳤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내가 아버지 돈 훔쳤어. 그래서 과자 사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돈이요 해, 내 돈이요 그래. 그리고 상점 주인도 훔쳐왔어도 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도인은 자주점유다. 그 10회 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10회. 도인이 누구야? 도사여 도둑놈이야. 그런 놈들은 자주점이라고 그래. 그거 나오면 또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의 추정. 그러면 자, 여기 봐. 이 을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임차인이요. 임차인.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쓴 임차인은 타주점유라 이 말이야. 타주점유. 그러면 을로부터 병이 토지를 샀다고 이제. 그러면 타주점유자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산 사람은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매수했으면 분명히 자주점이지. 근데 타주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모르겠으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로 추정돼, 타로 추정돼. 그것도 역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셔. 자, 타주점유를 승계한 자가 시작.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로 추정된다. 자,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만의 점유를 우기는 경우에도 자로 추정돼 안 돼? 된다. 이건 그냥 자로 추정된다 해버리면 돼. 타주 점유를 승계한 자가 타주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그 사람의 점유는 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 자, 1번.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타인 토지, 지금 갑의 땅이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 근데 임차인으로부터 병이 매수했다면 임차인은 처분권이 없는 자 아니야.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했어. 그러면 자주요, 타주요? 그래서 읽어보셔. 처분권이 없는 자의 토지를 사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래서 임차인의 등기를 믿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하지. 매수해서 점유했어. 소유권 취득 못해. 자여 타여. 그래도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2번 봐. 2번. 자, 을이 이제 을이 점유자야. 여기서 점유자이고 임차인 을이 점유자라고 봐. 그냥 소유자자.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제기했어. 그러면 원래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점유자 가만히 있어도 될 놈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어. 누가 제기해서? 그러면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유로 추정이 될 것을 자기가 괜히 소제기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타주점유가 되는 게 우측 하단에 쭉 내려와 4번 봐. 그 칸에 우측 하단 끝에 4번 진정 소유자가 시작. 즉 뭔 얘기냐면 여기는 봐.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제기했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해. 소유자가 소제기해서 점유자가 어쨌든 점유자가 패소한 거라고. 지가 제기해 놓고 패소했던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했던 어차피 점유자는 패소했어 결론은. 그런데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해버리면 타주점유로 변하지만 점유자 지가 제기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변하는 건 아니다. 두 개의 오너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랬지. 가만히 있어도 될 놈의 것을 지가 괜히 소제기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여기 봐. 근데 이거 쉬워.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야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괜히 지가 나서서 뭐라고 우겼다가 우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두 개 있으니까 3번으로 바꿔. 점유자가 소송에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는데 인정이 안 됐지? 그래도 추정력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그러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오른쪽에 있어. 자, 애초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첫째 여러분들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 그럼 이제 입증되었다면 타주점유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타주점이야 그건. 둘째,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요구받고 차후에 보상하겠다고 답했지? 그러면 애초부터 타주점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원인이 있었어 없었어?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가지고 원인 없이. 그러니까 무단점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편입시킨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무슨 점유? 타주점이 애초부터. 그다음에 자 왼쪽으로 다 들어와서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1번 주무관청에 인가하고 인가 없이 대지를 뭐 했다고? 매수. 그런데 오른쪽 끝에 봐. 오른쪽 비교를 봐.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땅을 샀어. 왼쪽은 주무관청에 인가 없이 땅을 산 경우와 오른쪽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땅을 산 경우가 달라. 다시 한번 허가 없다는 걸 알고서 모르고. 그러니까는 여기 왼쪽은 몰랐고 오른쪽은 안다는 사실이야. 알면서 동그라미 있죠. 알면서. 2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알 동그라미. 3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부동산의 점유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거기도 알면서 알. 4번 매매 대상의 대지의 실제 면적이 토지를 샀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은 20평인데 실제 면적은 40평이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의 점유 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종손이야, 종손. 종중이 종손에게 등기했는데 종손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종중에 대해서는 지가 소유자라고 우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에어번에 종손은 타주 점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종손이 50명 가도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예요. 타주 점유니까. 그리고 법정 지상권도 주장 못해. 이렇게 남의 땅이니까 이거. 그래서 다시 종손의 점유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숫자 동그라미죠. 수타. 그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 남의 땅에다가 뭘 설치했어? 분묘를 설치했다. 분자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7번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공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어.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경우 건물 점유는 자여 타여? 건물 점유는 자주점이지. 근데 토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다 타다? 타.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알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9번 실제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있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 그것도 타주 점유. 그 다음에 10번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까지 인접 토지를 침범해버렸지. 그러면 타주 점유. 자, 여기까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해 줘야 돼. 그러면 먼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해 봐요. 알면서 점유했으면 무슨 점유? 알면서. 그다음에 매매 대상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버리면 초과 부분의 점유도 타.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기지. 그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자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주점. 에어버려. 알타, 초타, 수타, 분타, 공타. 이렇게 외우면 문제 다 풀려. 알타, 수타, 초타, 분타, 공타 이렇게. 이것은 타주점이다 알면 돼.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다음에 이제 자 자주점유자는 이런 것이 자주점유자인데 자주점유자가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타주점유자가 언제 자주점유로 변하느냐. 자, 임차인의 점유는 자여 타여? 자. 그럼 언제 자주점유로 변하느냐. 전환. 자, 밑에 봐. 밑에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 나오지? 그러면 자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이 뭐냐면 매매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 그래서 에어버려요. 타에서 자가 된다. 매수. 그리고 밑에 타주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시킨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고 나오지. 그게 얘가 횡령이야. 횡령. 자, 이거 봐요. 타에서 자가 된다. 매수 횡령. 자, 타주점유자는 이런 것들은 타주점유자요. 근데 언제 자주점유로 변해? 임차인이 땅을 사버려. 새로운 권은.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어버려. 이거 횡령. 이런 건 자주점유로 변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매수인은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하는 경우는 자주점유인데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느냐. 오른쪽 끝에 하단. 자, 맨 우측 끝에 하단. 타에서 자가 된다. 자에서 타가 된다. 자, 자에서 타가 되는 경우 맨 오른쪽에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의 점유 나오지? 경자 동그라미 쳐. 경. 둘째,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지? 해제된 경우 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셋째는 매매 대금을 다 받아놓고도 점유하고 있어.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고도 점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대금 수령. 일부 수령이야, 모두 수령이야? 모두 수령. 수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따오지? 패 동그라미. 그래서 외워버려야 돼. 자, 자주 점유자는 언제 어떤 사정이 있으면 타주 점유로 변한다고 그래서 자에서 타가 된다. 이거 봐. 경해수패. 나중에 또 경해수패해서 금방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 금방 동그라미 쳐놨는데 화장실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너무 압축해서 앞대가리 따서 해주니까 모르겠대. 아, 금방 읽어보고 해주었잖아 지금.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어저께 신랑 안 들어왔어도 놔두라고. 어젯밤에 신랑이 안 들어와서 놔두어. 어디 집에서 돈 벌어 오느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놔두라고. 이게 다시 한번 경해수패.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가 언제 자주 점유자로 변하냐. 왼쪽에 있었지? 외워요. 매수 횡령. 두 개 꼭 외워. 이렇게 매수 그리고 횡령. 이렇게 외우기 쉽지. 해결됐지?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면 이제 자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워본다. 다시 알타, 수타, 초과 부분, 분묘기지, 공유자의 점유. 이 정도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자주점유는 자 왼쪽 한번 봐.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주무관청에 인가 없이, 인가 얻어서 인가 없이 학교 재산인 대지를 매수했지. 근데 오른쪽에는 인가와 허가 차이는 구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법에서는 다시 구별해야지만. 근데 자 여기 봐.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매수해서 점유했다고 봐.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 매수해서 점유. 자여 타여? 자여. 허가 없이 했어도. 근데 알면서 이게 들어가면 타주점이라고. 다시 알면서. 아시겠죠? 구별해야 돼. 그 다음 2번. 착오로 지금 여기 경계선에 이렇게 돼서 경계선이 A 땅이 있고 갑의 땅이 있고 여기가 을의 땅이 있는데 경계선이 도면에 있는 게 아니고 담이야. 담. 외부 담. 울타리 쳐 있어. 울타리. 그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에 쌀이 대문이 있지. 쌀이 대문. 울타리 여기 밑에 측백나무들이 있어서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이 땅을 요걸 기준으로 을의 땅을 병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요만큼을 산 거지. 매수해서 점유했지. 근데 나중에 실측해보 측량해보니 갑의 땅이 요만큼이 왔더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은 경계선 요만큼만 산 거예요. 실제 경계가 측량 도면에 있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산 거야. 울타리를 중심으로 샀어. 그래서 착오로 인접 대지 일부를 여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1-1번이 샀는데 등기부상은 요만큼이야. 근데 실제로는 요만큼까지 샀지.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샀을 때 경계선은 도면에 있기 때문에 측량하면 요 뺏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인접 대지 일부 요만큼을 매수한 땅인 줄 알고 점유를 했다. 이건 자주요 타주요? 그게 자주점이다. 착오로 인접 대지 일부를 매수한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서 매수 대지와 함께 점유했을 때는 자주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감정 가격이 나오면 보상해 주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를 점유했지. 그러면 그때도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래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자에서 타가 된다. 요 경해수패. 타에서 자가 된다. 몇 개? 매매, 횡령. 이렇게 두 개 외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외워줘야 돼. 열심히 외우라고.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외워놓고 문제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지금 와서 되네 안 되네 이 얘기하지 말어. 지금 와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잘 안 받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따져? 어째 오늘은 은혜가 안 들어오네요. 그러지 않잖아. 꼭 그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 안 되면 헬스장 사장한테 뭐라고 하냐고. 꼭 여기만 무슨 호구인가 학원만 와서만 공부 되네 안 되네. 그래도 또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고.
그런 말이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좋지.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했고 쉬었다가 7번, 8번 있죠? 요거 쉬운 거예요. 금방 해결해 버려. 5분간 휴식.